in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그래도 좀 비트코인이 조금 올라줘가지고 지금 현재 크라켄이 8,700달러, 그리고 비트렉스가 8,700달러 언저리인데,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그랬다시피 9,400달러까지는 아마 무난하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기는 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번 주말 전까지, 그러니까 한 금요일날이나 금요일날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금요일날 전후로 해서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엄청나게 대폭락하는 조정이 온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 영상은 개인적인 내피셜이 되게 가득하니까 이제 한번 필터링해서 한번 걸러서 들으시는 게 맞다고 판단해요. 100% 너무 많이 믿진 마시고, 제가 말하는 게 조금 이렇게 맞는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려되는 게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차트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6월 초까지,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6월 초까지 6월 한 10일, 6월 한 7, 8일 정도, 6월 10일까지 시총이 지금 현재서부터 25%에서 30% 상승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견해의 차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수많은 차티스트들이 올려놓는 차트를 보고 저 나름의 생각을 정리를 하거든요. 그 시간이 뭐 엄청 길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보다 그냥 순간적으로 탁탁탁 해가지고 그냥 맞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 관해서 이제 일단은 말씀드리고, 그 시점 가면 조정 장세가 만약에 오면은 25에서 30% 정도 상승했을 때, 이제 조정 장세가 만약에 온다면 그때는 약간 진폭이, 조정이 약간 깊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당분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BTT에 관해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언급해서 말씀드리면 23 사토시? 그러니까 비트코인 기준으로 해서 23 사토시, 그리고 원화 환산이 불가한 게 왜 그러냐면 이게 비트코인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비트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사토시로 이렇게 해서 치시면은 그 사토시 마켓에서 치시면 거기 옆에 보면은, 밑에 보면은 원화로 이렇게 환산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언저리 전후로 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매도를 한번 하시고 한번 움직이는 것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런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뭐 계속해서 어느 시점까지는 제가 뭐라고 딱 말씀 못 드리는데, 분명히 이번 주말 전에, 그러니까 1일 되기 전이죠. 1일 되기 2, 3일, 이틀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익절을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더 간다고 하더라도. 욕심은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다. 그거를 제가 강조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자, 이거는 XLM인데 제가 그저께 하고 어저께 다시 한번 XLM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XLM이 아마 다른 거보다 조금 상승률이 높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저는 한편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를 그린 사람 말에 제가 이제 동감을 한다는 의미에서 저도 이제 이걸 올린 거고, 뭐 25%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을 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 2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셔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쁜 성과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XML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홀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희망의 로를 좀 돌려보셔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BTC 차트인데, 비트코인이 어저께 단기적으로 살짝 하방을 했는데 그때 이미 속으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시장에 지금 보면. 그러니까 어저께 뭐 카톡이나 텔레그램방 같은 데 보면 떡락한다는 사람들 있죠. 엄청나게 하락한. 근데 제가 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야 그 다음에 깊은 조정이 오지.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 알트코인들이 사토시가로 너무 많이 까져 있어. 지금은 그렇게 건드리기에 세력들이 사토시가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을 올려놓으면 그때 조정이 들어가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엄한 사람들 말 듣고 괜히 내동매매 하셔가지고 손해보는 일을 좀 약간 지양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향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쨌든 BTC가
지금 8,700달러 언저리에 있는데 9,400달러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중간에 한 번, 두 번 조정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그때까지는 가지 않을까. 근데 이번 달 말,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더리움도 보면은 300달러까지 갈 거라는 예측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리고 저도 제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35만 6천 원 언저리, 36만 원 언저리, 한 이 언저리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이더리움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지금 동전 코인들 지난 뭐 일주일간에 막 10, 20%, 30%, 50%막 펌핑했던 그런 코인들은 당분간 저 구석에 처박혀 있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지금까지 못 갔었던 시총 높은 코인들 있죠. 어저께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그런 말대로 그런 코인들이 당분간은 아마 랠리를 펼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20, 30% 급등 장세는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투기 시장에서 자산 시장으로 점점 변해가기 때문에 급등락 패턴도 그 진폭이 되게 짧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고. 자, 이거는 리플하고 브라질 외환 중개업체와 블록체인 국제송금 플랫폼 출시. 예. 이런 게 자꾸 나와, 리플에 관해서는. 근데 대중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그래, 이게 리플이 기축이 되는구나. 다른 코인 다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예. 왜냐면 워낙 많은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리플이 탈비트화 돼가지고 이건 뭐 엄청나게 많이 갈 거래. 그런 뉴스들을 또 유튜버들도 꺼리낌 없이 계속해서 방송을 해.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예. 지금 현재 진짜 실질적으로 안 그렇잖아요. 예. 팩트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도 리플을 제 포트폴리오에 무조건 갖고 있긴 해요. 근데 저는 리플 코인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냥 현금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적다면 적은 양, 많다면 많은 양을 매집을 해놨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제 정신 멘탈에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이 있고, 리플 코인은 차트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맞추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언제 급등 패턴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니라 당분간은 아닐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60원, 580원 이 언저리까지는 그냥 순탄하게 갈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몇천 원 있죠. 뭐 4천 원을 갑자기 간다던가. 이거는 글쎄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BCH 같은 경우 이제 요즘에 보면은 이슈거리가 되게 많아. 그리고 악재도 되게 많이 지금, 이런저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뉴스를 보면, 비트맥스 리서치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BCH가 이번에 하드포크를 하면서, 이번에 더블 스펜드 됐다. 그래서, 지금 코인이 2개가 생성됐다. 어느 측면에서.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도 있는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한 개의 코인이 있는데 이번에 하드포크 하면서 똑같은 걸 2개를 찍어냈어. 그럼 그 값어치가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를 할까요? 되게 엄청난 악재거든. 근데 오히려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 SV, 뭐, 크레이그 라이트 관련해서, 뭐, 특허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이슈로 불거지면서, SV 가격이 들쭉날쭉 계속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저한테도 이제 댓글에 그렇게 달아. SV가 결국에는 왕위의 자리를 차지할 거다. 그러니까 리플 코인에 관해서 신봉자들이, 리플 코인은 결국 10,000원을 가고, 결국에는 85만, 1,000,000원을, 리플 코인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가고, 그리고 나머지 코인들은 다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진짜. 이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짜투리 똥 같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왜 그레이스케일 같은 데서 왜 그렇게 많이, 전면 이렇게 스프레드 해가지고 여러 개의 어떤 그 계란을 여러 개의 바구니에 남았나에 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하는 관점이 뭐냐면, 코인계에서 서자들이 있어. 예. 비트코인의 자식들이 BCH가 있고 BSV가 있고, 이더리움의 자식이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고, G캐시의 자식 중에 Z 클래식도 있는데, 젠이라는 코인도 있어요. 호라이즈라는 코인도 있어요. 근데 이런 코인들을 포트폴리오에서 관가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더리움만 추종하는 사람은 이더리움 클래식을 아마 반드시 갖추고 계셔야 될 거야. 제가 보는 관점.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사람은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관가하지 말아야 하고, 그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어쨌건 지금 뭐 BSV가 상승폭이 좀 있긴 하지만 또 이제 뉴스가 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비트코인 캐시가 랠리를 펼칠 가능성도 분명히 농후하다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저께 어저께 오후에 이 뉴스를 봤는데 제3회 인터넷 은행 불발, 토스, 키움뱅크 모두 탈락했다. 금융위원회가 토스 자금 마련함이 미흡하고 키움은 혁신성,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 3분기에 다시 예비인가 신청받아. 다시 딜레이 시켰어요. 명분은 여기 있어. 내가 너네 탈락시켰다. 근데 너무 웃기다는 거죠.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게 참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키움뱅크가 모두 인터넷 전문 은행 심사에서 탈락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변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결국에는 행정 어떤 결정론자들이 결국에는 끝에 사인하냐 마냐에 관해서 이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웃긴 게 K뱅크도 가만히 보면 현존하는 인터넷 뱅크가 2개 있어. 근데 지금 보면은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가 있는데 K뱅크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 뭐냐면 명목상 존재하는 그냥 인터넷 뱅킹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 실체는 뭐냐? 누구를 위한 명목이냐? K뱅크는 들놀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라이언 캐릭터가 있어. 함께해줘 프렌즈. 카카오뱅크 26주 적금 챌린지 막 이렇게 마케팅을 되게 귀엽게 이쁘게 접근하기 쉽게 하잖아요. 그러면 라이언 가면 뒤에 있는 세력들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봐야 돼. 왜? 토스랑 지금 보면은 키움뱅크 인터넷뱅크가 지금 탈락시켰잖아요. 명분을 붙이면 명분을 붙이기 나름이야. 너 탈락해. 너 입사 면접에서 떨어뜨려. 그거는 결국 정책 당국자들 결국 펜슬 끝에 글자 하나에 그게 달린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라이언 가면 뒤에 있는 세력들, 카카오뱅크하고 연루된 세력들, 카카오하고 연루된 세력들, 전 세계에 있는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카카오하고 관련돼 있는 모든 산업 전반적인 모든 전방위적인 사업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마 밀어준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국가도 분명히 거기에 참여를 한다는 얘기죠. 저는 여기에 아마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뱅이라든가 세콰이어 캐피탈이라든가 유대계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믹스돼가지고 결국엔 여기 다 뭉쳐져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기존 전통적인 은행들 있죠. 결국에는 카카오뱅크가 계속해서 전방위적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계속 마케팅적으로 확대를 하고 계속 가입자, 계좌가 계속 늘어나고 계속 그렇게 여신이 계속 늘어난다면 결국에는 카카오뱅크가 몽땅 다 집어삼킬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서비스를 막 한다고 폭탄을 막 집어 던지는 거야. 은행권에서는. 야, 우리도 이렇게 해줘. 근데 막어봐야 어차피 이 방패는 전통적인 금융 은행권에 관해서는 결국 이 방패가 쪼개지고 뚫린다는 거죠. 카카오뱅크한테. 근데 지금 현재의 시장 논리가 우리는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자유경쟁 시장 논리로 우리가 봐. 우리가 매스컴상 봤을 때 우리 눈에 귀에 들리는 거는 그래. 근데 여기 보면은 아마 아시겠지만 앞에 넘버원 기업이 있는데 엄청나게 큰 거대한 탱크가 있는데 뒤에 조그만 경찰차가 쫓아가. 그러면서 너네 독점이다 하면서 막 쫓아가. 무슨 이게 소용이 있어요. 이 조그만 순찰차가 이 거대한 탱크에 받아봐야 납작해져가지고 깡통밖에 안 되는 건데. 의미 없다는 거죠, 사실상. 의미 없는 거에 관해서 언론에서는 간간히 그냥 사람들한테 살짝살짝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야. 야, 우리 지금 독과점으로 인터넷 뱅킹 중에 카카오뱅크만 지금 전방위적으로 계속 상승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업자들도 한번 해봐라. 근데 결론은 이렇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분명히 시장 진입하게 내줄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이 흐르면 결국에는 카카오뱅크가 거대한 공룡이 돼 있을 때 초식공룡이 갑자기 초식공룡 베이비가 태어나면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에 한 번에 그냥 한 입에 먹어버리지? 그렇게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시장 논리가 사실은 언론 장악, 매스컴 동시화, 세뇌되는 대중들이다. 모든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무역 분쟁이 확전 조짐에 금하고 채권하고 달러에만 돈 몰린다.
금달러 선물 ETF 거래량 급증, 채권형 펀드로 자금 유입, 금융시장 불안해, 리디노미네이션까지 불안감 증폭, 미중 갈등, 장기화 우려, 안전자산 자금 유입 지속될 것. 자, 여기 나왔어요. 금, 채권, 달러. 자, 여기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제 영상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대로 가나 안 가나 한번 보시자는 거죠. 예. 결국에는 암호화폐 쪽이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그쪽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미 방향을 틀어놓은 거고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결국에는 거대한 레버리지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거대한 레버리지 그리고 전문 상품이 금융권에 등장을 하면서 많은 어떤 전통 자산들의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은행 계좌에 현금도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하고 채권 달러, 달러에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제 그런 분도 분명히 있어. 이거는 단기적인 조정이다.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말 가서 보자고. 누구 얘기가 맞나? 제가 말씀드렸고, 자, 이거는 관세 기술 환율 전면적 경제 전쟁, 미국 공세에 맞불놓는 중국.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제목만 일단 이렇게 나왔는데 한국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5천만이다 이러면은 4,999만 명이 99%가 거의 중국 망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근데 저는 1%? 아마 그럴 거예요. 제 방송 보는 분들 중에도 얘는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할까라고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다국적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건 아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래도 제 나이 또래에 있는 평균적인 그냥 국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되게 많은 수많은 경험,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고 제가 거기서 내린 결론은 결국에는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알고 보면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 호주머니의 돈에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나가 결국에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막 서구권에 관해서 막 추앙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서구권에 있는 어떤 많은 자본들, 많은 어떤 이권 관계가 결국에는 동아시아 위주로 재편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측면이 있어요. 제 영상, 제가 작년에 만든 영상을 한번 지켜보세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고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까?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맞나에 관해서 판가름을 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삼성전자 깃발이 나와 있는데 미국 화웨이 제재 반사 이익에도 마냥 웃을 수 없는 한국. 자, 그저께까지 자, 화웨이 망하면 삼성전자가 우뚝 설 거다. 판매량이 급등할 거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제가 화웨이 판매량이 결국에는 다시 우세하게 들어갈 거고 많은 어떤 그런 관계에서 다시 중국의 주식은 우상향을 점진적으로 하는데 어느 기점 하에서는 미국 주식이 점진적으로 우하향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크로스 오버 되는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미국이란 나라가 망한다, 패권을 뺏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흐름이라는 게 이쪽으로 동아시아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 그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영국의 차기 총리가 누가 돼도 노딜 블랙시트로 갈 듯. 그래서 10월 31일 무조건 EU를 떠날 것이다. 여기 날짜가 나왔죠. 10월 31일. 자, 우리 비트코인 ETF가 8월 19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미뤄진 게. 근데 그때 만약에 탈락돼서 10월달 언저리에 다시 한번 그게 10월달 정도 아마 저는 비트코인 ETF가 만약에 이번에 8월 19일 날 미뤄지면 거기서부터 아마 근소하게 얼마 안 가서는 10월 31일 날 여기 나왔죠. 이 전에는 분명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러나 저러나 영국에서 노딜 블랙시트가 결국엔 이게 행해지면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그리고 프랑스 마찬가지로 유로라는 어떤 그 이익 집단에서 결국에는 해체돼서 분리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뭘 뜻하냐면 IMF 특별 인출 통화 바스켓 비율에서 미국 달러가 41.73% 그리고 유로가 30.93%를 차지하고 있어. 근데 지금 보시면은 중국 위에나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가 있어. 여기는 우리 전 세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기축 통화, 한마디로 이제 통화 인출권, 통화 바스켓에 있는 지금 대표적인 어떤 통화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결국에는 강달러가 돼가지고 달러가 모든 통화를 잡아먹을 거다. 근데 그런 사람들 말이 어폐가 있는 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많은 국가들이 달러는 배척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른 통화 아니면은 지금 크립토커런시 위주로 많이 재편해서 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달러, 강달러를 얘기하는 사람 논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근시안적이라는 거죠. 인사이트 자체로 딱 봤을 때. 그러니까 대다수의 유튜버들, 그러니까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이제 유튜버 진행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달러를 뭐 확보해야 된다. 근데 달러 확보가 아니라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달러 확보가 아니라 사실상 달러에 관한 거는 지금 서서히 줄여나가고 있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그거는 직접 찾아보고 판가름을 내세요. 예, 저는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 방송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결론은 미국 달러, 유로, 중국 위에나, 일본 엔화, 파운드와 영국, 여기 보시면은 영국 파운드와 모든 통화들이 결국에는 우리 암호자산보다는, 그러니까 크립토 커런시보다는 가치가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99%는 강달러다. 미국이 결국 승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선입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은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이 꼴불견인 것만큼 선입견으로 미리 이럴 거야 하고 판단해버리는 것도 꼴불견이다. 물론 해보고 읽어보고 만나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게 많이 어떻게 보면 99%의 대중들이 지금 선동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매일 보는 유튜버들, 그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매스미디어에 관해서 어느 정도 선동당해서 세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눈과 귀가 막혀 있다. 왜? 자꾸 그걸 접하고 보다 보면 그게 당연시되고 그 뒤에 있는 진짜 큰 강물의 흐름은 보기가 되게 많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야. 암호화폐도 제가 보는 어떤 관점은 저는 좀 약간 시장을 볼 때 그러니까 그냥 하나하나 코인을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중국 코인 말고도 정치적인 관계 아니면 전반적인 걸 다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이오스가 중국 코인이다, 뭐 비트코인 캐시가 뭐 이렇게 뭐 얘기했던 사람들, 그래서 미국이 결국에는 우세할 거니까 리플 코인만 오른다고 했던 사람들 말이 결론에서 맞았나요? 아니면 제 말이 맞았나요? 그래서 저는 올해 3분기, 4분기 가서도 지금 미중 무역 갈등에 관해서도 제가 맞다고 생각을 계속 하는 거고 제 어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들은 판가름을 내리시면 돼. 아, 진정한 분석가가 이 사람이구나. 아니, 진정한 분석가가 아닌 사람은 이 사람이구나.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말빨로만 그냥 계속 그냥 주절주절 하는구나. 예. 그래서 나중에 가서 그런 사람들이 방송을 하면 거기다 댓글에다 대고 물어봐요. 왜 그때는 중국이 망한다고 얘기했었냐. 예. 대놓고 물어보세요. 예. 왜 찰리 브라운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무슨 근거로 얘기했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때 가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저를 재평가하시게 될 거예요. 예.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지금까지의 상승은 사실 뭐 시작에 불과한 거고,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9,400달러.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전후로까지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세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